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자, 여러분, 며칠 만에 다시 해가 이렇게 났네요. 어제 저녁까지 제가 사는 곳에는 계속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가 그치면서 이렇게 해는 났지만 아직 낮 기온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산행하기에 알맞은 날씨고요. 이번 비를 통해서 우리 사냐초들이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나온 곳은 저희 동네에 있는 야산입니다. 해발 100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산인데, 이런 야산이라 하면 여러분들 전국 어디에서라도 여러분들도 같은 사냐초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시기적으로 제가 있는 곳이 경기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남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보다 조금 빠를 것이고요. 강원도나 요 위쪽에 계신 분들은 며칠 더 늦을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낮은 산들에서 어떤 사냐초들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식물입니다. 지금 요 주변에 보시면 지금 다 이런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는 푸른 잎을 가진 덩굴 식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죠. 자,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으름덩굴이에요. 으름덩굴. 제가 한국산 바나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그 열매, 너무너무 맛이 좋죠. 하지만 그 과육 안에 박혀있는 씨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포도처럼 그냥 우물우물해서 드시면 돼요. 얼마나 답니까? 단맛이 아주 강한 산속에 나는 최고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요 시기에는 이제 꽃도 피기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연한 순두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린 요거를 나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물이에요. 자, 이렇게 채취를 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바로 무침을 해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죠. 그리고 많은 양을, 아주 작지만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으름덩굴의 순. 그리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식물의 또 효용성은 바로 이 식물 줄기에 있습니다. 자, 옆으로 좀 이동을 해 볼까요? 자, 이 식물의 줄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줄기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줄기 안쪽이 비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 줄기를 잘라서 말렸다가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목통, 나무 목자에 통할 통자를 씁니다. 자, 통한다는 거예요. 뭔가 기운이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준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질을 먼저 말씀드리면 독이 없고요. 그리고 성질은 평합니다. 평하기 때문에 체질의 구분 없이 누구나 드셔도 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은 쓴맛이 살짝 납니다. 요 나물도 맛을 보시게 되면 단맛도 좀 있지만 쓴맛이 살짝 가미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줄기를 말렸다가 약재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목통, 막힌 걸 뚫어주는 거예요. 뭔가 막힌 걸 전부 다 뚫어줍니다. 자, 막히게 되면은 뭔가 어떤 기운이나 물질들이 막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통증입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뭔가 막히게 되면 통증이 오고 그걸 뚫어주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사냐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죠. 바로 소염. 그래서 이제 소염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함으로 해서 통증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막힌 걸 뚫어주니까 통증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겠죠. 우리 사냐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속성, 소염 진통 효과가 제1효능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출을 해보시면 돼요. 자, 막힌 걸 다 뚫어줍니다. 자, 이제 이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계시죠? 혈관에 뭔가 이제 이물질이 뭐 콜레스테롤이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에 그것들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혈관이 뭐에 막힌 질환들, 뭐 뇌경색이나 아니면 그 심근경색 이런 것들 있죠. 혈관에 뭐가 막혀 있는 것들을 잘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에 막혀 있는 걸 뚫어주면 어떨까요? 피가 잘 흐르겠죠. 그러면 고혈압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겠죠. 이렇게 유출하시면 됩니다. 자, 또 막힌 걸 뚫어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으름 열매를 임하부인, 숲을 임자에 아래 하자, 숲에 나는 부인이다 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게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그 월경 불통. 자, 불통입니다. 월경이 매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서 안 나오는 분들, 그걸 막힌 걸 뚫어준다는 거예요. 자, 또 변비 있죠. 변비도 막혀서 배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뚫어줍니다. 또 뭐가 있죠? 소변 불통. 소변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의가 있어서 화장실 가시는데 찔끔거리고 잘 안 나오는 그런 증상들, 뭔가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데 바로 이 으름 덩굴을 이용합니다. 목통, 나무 목자에 통할 통자, 뚫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덩굴성 식물들은 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뇨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뇨. 이제 덩굴성 식물이면서 잘 자라는 애들, 그리고 안이 비어있는 애들, 대나무나 뭐 강아지 풀이나 이런 덩굴성 식물들이 대부분 속합니다. 이뇨라는 건 이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소변의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나물로 지금 이 시절엔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열매가 아주 맛이 좋죠. 그리고 줄기는 약재로 또 이용하는, 우리 주변에 아주 다양하면서 효능이 많은 그런 산야초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 산삼이죠? 자, 여러분, 삼은 초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보시다시피 목본입니다. 나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듬성 나 있어요. 자, 요거는 바로 오갈피죠. 자, 잎이 5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해서 오갈피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뭐 오갈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뭐 심어 가꾸시기도 하고, 또 뭐 야생에도 이렇게 많은 개체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맛을 하나만 볼까요? 엄청 쓰죠? 좋은 약들은 입에 씁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비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이 됐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여기서 동네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나무라러 오셨는데, 그분들 저 뒤에 따라오고 계신데, 그분들 채취하시라고 저는 그냥 이동만 하겠습니다. 자, 오갈피 어디에 좋죠? 근골을 튼튼히 하죠. 근육과 뼈, 그리고 인대, 그리고 성장 발달이 더딘 어린아이들 처방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오갈피예요.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가시가 듬성듬성한데 요게 오갈피예요. 근데 보통 가시가 달렸다고 해서 가시오갈피라고 부르시는데, 가시오갈피는 이 가시가 칫솔모처럼 아주 빼곡하게 나 있는 그게 가시오갈피고, 가시오갈피는 고산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와, 너무 맛있네요. 쓴맛이 강하지 않아요. 나무마다 이 쓴맛의 정도가 다들 다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이동합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뿌리로 번식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삼립국화처럼 뿌리가 사방으로 번집니다. 지금 이렇게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식물이 바로 개미취예요. 개미취. 자, 개미취 하면 미역치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는 개미취를 미역치로, 또는 미역치를 개미치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요런 우리가 나물로 주로 이용할 때, 지금 딱 요 시기에는 구분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요 정도 됐을 때는 이게 미역치인지 개미치인지 구분이 어려우세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시기가 지나면 이 개미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잎이 길죠. 30cm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폭도 조금 더 넓어지고요. 그런 반면에 개미치는 거의 뭐 한 요 정도,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클까요? 많이 크질 않습니다.
개미치는. 이렇게 이제 크기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제가 실물 비교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개미치와 미역치 실물 비교 영상. 이렇게 쳐보시면 상세 영상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꽃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보라색 꽃이 피는데 키가 너무 크죠. 사람 키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대가 잘 넘어지죠.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꽃대가 1m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딱 잘라주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줄기와 잎 사이에서 새로운 꽃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싫으신 분들은 요 개미치 말고 이제 벌 개미치라고 해서 키가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벌 개미치를 심어 가꾸시기도 하시죠. 아주 맛이 좋습니다. 국화과죠. 네, 아주 맛이 좋은 나물이고, 요런 식물들은 묵나물로 했을 때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만 데쳐 가지고 숙채로도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물로서도 이용을 하지만 약초로도 이용합니다. 약초로 이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사방으로 번지면서 이제 군락을 이루게 되는데, 그 뿌리를 이제 말렸다가 약재로 이용하시는데, 이제 보라색 꽃이 핀다고 말씀드렸죠. 자색. 그래서 이제 자완이라는 생약제명으로 뿌리를 약초로 이용을 합니다. 독이 없고요. 성질은 따뜻해요. 대부분의 산야초들이 가을이나 겨울의 성질, 서늘하거나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개미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약간 쓰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좋을까요? 자, 따뜻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뜻합니다. 자, 따뜻한 것들은 우리 몸의 대사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이제 이 기관지, 호흡기, 폐를 포함해서 이런 쪽에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기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을 이제 기침이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목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기침이 좀 멎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각종 이제 호흡기, 기관지, 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상으로 보면 뭐 기침, 뭐 가래, 그리고 이제 뭐 해소, 천식, 이런 것들이 좋죠. 그리고 아까 이제 폐에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윤폐 효과가 있어요. 윤폐,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침이 덜 나겠죠. 폐는 우리 몸에 가습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폐가 마르게 되면 이제 마른 기침도 나오고요. 그게 더 이제 깊어지면 이제 천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제 폐가 촉촉하도록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물이면서 약초. 자, 근데 이제 나물로서 또 이제 이용하실 때 한 가지 또 이제 문제는 빨리 경화가 돼요. 요 4월 달까지만 나물로 드시고 5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쉽게 경화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이나 5월 달쯤 돼서 많이 채취를 하셨는데 이걸 데쳐 보니까 뻣뻣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월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부드러울 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해도 돼요. 자, 개미치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인기 있는 나물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자, 생긴 거는 나무는 개나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요런 순들이 달립니다. 여긴 지금 꽃망울은 달리지 않았는데 요게 바로 딱총나무죠. 딱총나무. 자, 요 속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코르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가 수수깡처럼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껍질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딱 자르면 아이고 원래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아직 좀 덜 마른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딱총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냄새가 상당히 구리구리하죠. 냄새와 맛이 아주 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걸 이제 데쳐가지고 우려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감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게
잘못 드시면 설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질이 겨울의 성질입니다. 온열양한, 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차시거나 속이 냉한 분들, 또는 장 발달이 덜 된 어린아이들, 또는 이제 장이 약하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 드시게 되면 설사를 쫙쫙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충분히 우려내고 드시면 괜찮습니다. 묵나물로 드시면 제일 안전하고요. 자, 그리고 요 줄기는 약재로 이용을 하죠. 한방에서는 접골목이라는 생약제명으로 약용합니다. 접골, 부러진 뼈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관절 건강 지키는 데 아주 좋은 거죠.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딱총나무 순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두릅입니다. 와, 여기가 두릅밭인데, 여긴 동네 분들이 경쟁이 무지 심한 데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와, 여기 보세요. 보이시나요? 와. 자, 저도 맛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나무들이 좀 큽니다. 자, 조절하고요. 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자, 요렇게 된 게 좋아요. 요게 9,000원짜리인데 7,000원이었는데 2,000원 올랐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 게 이런 나무에 있는 이런 두릅 같은 거 딸 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잡고서 나무를 쭉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당겨가지고, 그렇죠. 당겨서 이렇게 똑 이렇게 땁니다. 요렇게요. 아이고. 자, 일단 자, 올해 첫 두릅이네요. 두릅이나 음나무도 이쪽에 많은데 거의 뭐 순번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맛을 보게 생겼네요. 자, 여러분, 두릅 어때요? 맛이 상당히 좋다고들 하시지만 그냥 생으로 이렇게 살짝 맛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써요. 쓴맛이 강하고, 그리고 색깔이 붉은 빛이 강할수록에 쓴맛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으실 때도 맛있는 두릅으로 심으시는 게 좋아요. 푸른 빛이 좀 강한 거로. 그리고 또 이 개체들마다 올라오는 시기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좋은 값을 받으시기에 좋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심으실 때는 나무를 캐다 심으시거나, 이걸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심으시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나무는 그대로 놔두시고 뿌리가 사방으로 번져 있거든요. 한 두세 뿌리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뿌리를 한 15cm 정도로 잘라서 심으시면 전부 다 싹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릅은 독성이 있습니다. 이건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익혀 드셔야만 부작용을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 두릅이죠. 두릅. 자, 소개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조팝나무예요. 조팝나무. 꽃이 아주 만발을 했습니다. 자, 조팝나무. 꽃도 예쁜데 꽃이 질 때쯤 되면 그때 이제 찔레처럼 굵고 연한 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단나물입니다. 아주 맛이 좋고 식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용 안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조팝나무 나는 데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이 질 때쯤 되면 한 번씩들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연한 순들 맛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팝나무 이렇게 쳐보시면 연한 순 올리는 영상들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식물은, 자, 이건 바로 바디나물이죠. 바디나물. 이것도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친수성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계곡가, 물론 높은 데도 있겠죠. 계곡가 주변에서 발견이 되고요. 특징적인 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붉은 빛이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잎맥을 따라서 이렇게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이런 형태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각은
아직은 깊지 않죠. 근데 이제 잎이 점점 커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릴 때는 요건 샐러드로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도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컸을 때는 이제 묵나물로 하시면 그 묵나물 특유의 향이 상당히 강한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맨미나리과들 있죠. 맨미나리 속, 그러니까 맨미나리, 강활, 그리고 지리강활, 요런 애들이 이렇게 붉은 빛이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요 구분법이 확실히 자리 잡지 않은 분들이라면 100%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채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디나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물도 보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말이나 글로 또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보셔야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뿌리도 나물로서 이용 가능하죠. 뿌리도 이제 뭐 도라지나 잔대처럼 이렇게 이제 짧지만 아주 통통한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나물로 또는 약초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꽃이 자색꽃, 보라색 꽃이 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뿌리를 생약제명으로 이제 전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호의 뿌리와 같이 구분 없이 전호라는 생약제명으로 감기 치료제로 쓰죠. 기침, 가래, 해열, 진통. 그리고 요 뿌리는 또 이 바디나물의 뿌리는 당뇨에도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뿌리를 도라지나 더덕처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화전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자화전호. 자주색 꽃이 피는 전호다. 일반 전호는 흰색 꽃이 피죠. 자, 바디나물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엊그저께 수요일날 생방송 시간에 소개를 드렸었죠. 남쪽에는 벌써 꽃이 이게 완연히 피었는데 반해서 이쪽 경기 남부도 아직 꽃이 다 피질 않았네요. 자, 요게 병꽃나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그 취권, 그 성룡주연의 취권이란 영화에 나오는 그 빵떡모자 쓴 그 스승님 있죠. 호리병에 이제 술을 가득 담아서 다니시면서 취권할 때마다 한 잔씩 마시시는 그 병을 닮은 거예요. 옛날엔 이런 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꽃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파랗거나 조금 더 이제 성숙되면 노란빛도 살짝 돌아요. 그리고 꽃이 이제 완연히 피고 시간이 좀 지나면 붉은 빛으로 변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병꽃나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요 시기부터 아주 붉게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붉은 병꽃나무 이렇게 부르죠. 대한민국 특산종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이고, 그리고 이제 나물로도 이용을 하는데, 나물로 이용하는 거는 이제 아까 조팝나무 보여드릴 때 꽃이 질 때쯤 돼서 찔레처럼 굵고 연한 순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병꽃나무도 순이 꽃이 질 때쯤 되면 순이 이제 굵고 연하게 발달이 되는데, 요것도 단나물이에요. 요것도 나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행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도 아주 많이 보이는 식물이죠. 이게 바로 국수나무입니다. 요 줄기를 잘라 보시면 안에 하얀 심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얀 국수 같다고 해서 이제 국수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조팝나무나 병꽃나무처럼 요것도 연한 순을 올려요. 아주 굵고 연한. 그리고 줄기는 붉은 빛을 도는 아주 굵은 순이 올라오는데, 그걸 이렇게 맛을 한번 보시면 찔레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요걸 이제 껍질을 안 까고 드시면 약간 좀 텁텁하죠. 하지만 껍질 까서 드시면 아주 달달합니다. 그래서 산행 다니실 때 이렇게 꺾어 드시면 갈증도 면하시고요, 허기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자, 키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연한 갈색을 띠고 있고요. 자, 국수나무 보여드리면서 이동할게요.